돈 새는 걸 막아라. 소비를 줄이는 6가지 비법. 혹시 월급이 들어오면 사라지는 통장 요정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돈을 아끼려고 해도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런 걸 샀을까? 하고 후회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더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곳에서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진짜 방법들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돈이 많이 드는 취미를 조심하라. 취미는 우리 삶의 활력소입니다.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죠. 하지만 고가의 취미나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취미는 우리의 재정을 흔들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골프나 캠핑 같은 취미는 처음 시작할 때 장비에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골프는 연습장 이용료, 그린피 같은 유지 비용이 계속 발생하죠. 또 다른 예로 술이나 외식 같은 취미를 들 수 있어요. 술을 좋아해 매번 친구들과 고급 바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달 예산을 훌쩍 넘길 때가 많아요. T. 취미를 시작할 때는 고가의 장비를 바로 사지 말고 중고 제품이나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꼭 이 취미가 나와 맞는지 확인한 뒤에 투자하세요. 수집 취미도 신중해야 합니다. 예쁘다고 계속 물건을 사다 보면 공간의 부담과 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가? 를 꼭 따져보세요. 또 하나 비용이 덜 드는 취미로 전환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하이킹이나 독서 같은 취미는 비용 부담이 적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A. 남을 의식한 소비를 멈춰라.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나를 잘 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이 소비로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과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명품 가방, 고가의 신발, 심지어 불필요한 미용 시술까지 남을 의식한 소비는 결국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친구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쓴다고 해서 아직 쓸만한 폰을 바꾸는 건 정말 필요하지 않은 소비일 수 있어요. 또는 SNS에 올리기 위해 값비싼 레스토랑을 가거나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쇼핑을 하는 것 역시 비슷한 경우입니다. T. 뭔가를 구매하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물건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남을 위한 소비인가? SNS의 환상에서 벗어나기도 중요합니다. SNS는 종종 남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환상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는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내 만족에 초점을 맞추세요.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소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과도한 영양제 소비를 줄여라.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영양제를 구매하거나 섭취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 오메가-3,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에 좋다는 이름을 가진 제품들을 모두 구매해 매달 몇만 원씩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잉 섭취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T. 식단을 먼저 점검하세요. 충분한 과일, 채소,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면 많은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영양제만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구매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필요할 때만 일정 기간 복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값싼 제품만 고집하지 말라.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저렴한 물건을 사면서 돈을 아낀다고 생각하지만 내구성이 약한 제품은 곧 교체해야 하거나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옷을 사서 몇 번 입고 망가진 경험 있으실 거예요. 결국 몇 벌을 더 사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죠. T. 5년 이상 사용할 물건이라면 품질 좋은 제품에 투자하세요. 전자기기나 가구, 주방용품처럼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특히 중요합니다. 가격보다 필요성을 기준으로 물건을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비싸 보이지만 오래 쓰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5. 고점에 투자하는 습관을 버려라. 투자는 돈을 불리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무작정 유행을 따라가는 투자는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게 지금 대세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미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에서 급등 소식을 듣고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T. 투자 전에 반드시 공부하세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하세요. 초보 투자자라면 변동성이 큰 상품보다는 월 배당 ETF나 안정적인 상품을 고려해보세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과도한 자녀 교육비를 줄여라. 자녀의 성공을 위해 투자하는 건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이겠죠. 하지만 과도한 사교육비는 가정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 이상으로 많은 학원을 보내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고가의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T. 자녀와 함께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필요한 학습과 불필요한 학습을 구분해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자율성과 잠재력을 믿어주세요. 꼭 학원이나 사교육으로만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소비 습관 때문에 스트레스와 후회를 남기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방법 꼭 실천해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